네, 안녕하세요. 금융이야기의 정기욱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험이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경제가 힘들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든다? 괜찮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필수는 아니다 이거랍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이거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자,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있고 직장가입자가 있죠.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이 평상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의료 보장 제도인 겁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었죠. 자,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회적 보험이고, 실손, 개인이 개별로 민간회사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 실비는 자율적. 국민건강보험 소득 수준의 재산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실비는 재해, 질병에 보장되는 범위,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 보험료 수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균등하게 보장해주고, 실비는 급여, 비급여,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0에서 30% 자기 부담금 공제하고 돌려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은 총 이렇게 5가지인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3가지, 본인 부담액 상한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병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됐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터넷 접수 방법은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액 상한액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1분위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입원 일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가 저소득이고 10분위가 고소득이라고 했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했어요. 6, 7분위 기준으로 375만 원인데 병원비가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6, 7분위에 해당되는데 병원비가 400만 원이 나왔고 375만 원. 그러면 내가 나중에 환급 받을 금액은 얼마예요? 총 25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왜? 본인 부담 상한액에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다시 돌려준다고 했으니 병원비가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375만 원이니까 25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1분위가 저소득이고 10분위가 고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 분위에 해당되는 선에서 병원비를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방법은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간에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 약국 포함해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사후 환급금 적용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770만 원, A, B, C 합쳐서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A, 710만 원 본인 부담금, 227만 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543만 원이 사후 환급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마찬가지 12월 말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50만 원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550, 본인 부담 상한액 87 해서 460만 원이 사후 환급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받는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신청 방법은 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1577-1000번, 인터넷 등을 통해서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수 대상은 상한 기준 금액,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단 과실로 인한 사고를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공단 요모조모 조직 및 인원 찾아오시는 길 지사찾기 여기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혹은 뇌, 심장, 그리고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료를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제7조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 환자가 5년간 이러한 질병 분류 코드를 받은 경우 나라에서 95%를 지원을 해주고 내 부담금은 단 5%밖에 안 든다 이거입니다. 또한 별첨 1.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 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한 상병의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또한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별첨 2.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신경 질환자 또는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 화상 환자가 적용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상 중등도 점수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2에 따른 건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화상, 암, 뇌, 심장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기간은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 화상 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2015년 1월 1일부터 결핵은 2년, 2016년 7월 이후 본인 부담 면제 결핵의 적용기간은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의 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 치매는 확진일로부터 5년, 2021년 7월부터 잠복 결핵 감염은 확진일부터 1년입니다. 단 V810은 연 60일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거나 I60에서 I6이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 기간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5점 이상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산정특례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5,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 부담,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하며 입원 기간 중 식대 및 2, 3인실 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본인 부담료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번 받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산정특례가 다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기준은 뭐냐? 암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면서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인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 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 기준 예외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 등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기록을 인정. 희귀, 중증 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은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종료 예정의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이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종료 예정의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중증 치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신경심리 검사 결과 치매 임상 소견을 보이고 CDR 척도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 치매 질환자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경우는 신경심리검사 미실시하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증화사는 특례기간에 적용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이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신청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합산 지원,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단순 약제비는 지원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선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질환 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이며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과거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시 지원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지원, 중위 50%,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160만 원 초과 70%, 중위소득 50%,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종이소득 100% 해서 200%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적으로 심사 대상이며 지원 비율은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차별, 요양병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갑상선암이랑 전립선암 이 다빈치 로봇 수술 많이 하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재증명 수수료 등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수령, 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이 확인됐을 시 다시 환수,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재난적 의료비는 민간보험 실손을 수령한다고 하면 다시 차감 후 지원한대요. 혹은 중복으로 실손이랑 같이 했다. 그러면 재난 의료비는 환수를 한대요. 하지만 산정특례 이전의 재난적 의료비가 아닌 산정특례에서는 내가 민간보험이 암보험을 얼마를 많이 갖고 있건 몇 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비를 내가 가지고 있건 상관없어요. 중복으로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에서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 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민영보험, 민간보험도 얼마든지 많이 가입할 수 있다. 이 차이점입니다. 지원 대상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 제외 항목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연간 5천만 원 돈의 지원,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 50에서 80% 차등 적용,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에서 100% 이하 60, 100초가 200 이하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 일수 동일 질환별 2번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의 연간 180일 이내, 투약 일수는 제외이고 예시 2022년 한 해 A 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A 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이 진료받았으나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합니다.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상한 금액에 도달시 5천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2천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에서 민간보험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 50에서 80%인 850에서 1,3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2천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 50에서 80%인 850에서 1,360만 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개별 심사,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 등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 신청은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아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에는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본인 부담액 상한제랑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반드시 필요해서 무조건 민간 민영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급여 부분만 지원이 되고 적용 대상이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너무 무리해서 과하게 들 필요는 없고 암 진단비라던가 중입자 치료 또한 비급여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이나 이런 중요한 보험들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왜? 비급여를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비급여. 예후가 좋고 완치율이 높은 최신 의료 기술 기법들은 전부 다 비급여란 말이에요. 다빈치 로봇 수술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것보단 한두 개 정도는 암보험이라든가 다른 뇌심장 보험이라든가 수술비 보험이라든가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에 1000번에다가 문의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보험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리해서 들지 마시고 꼭 암보험, 뇌, 심장 이런 중요한 부분은 한두 개만 챙겨가셔라. 이런 부분을 오늘 시간에 제가 금융이야기 정규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건데 궁금하신 사항들은 대표적 번호 아까 알려드렸죠.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공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